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종이는 물에 잘 젖으며 약한 힘에도 쉽게 찢어지고 또 어딘가 모르게 견고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편견을 뒤집은 인류의 발명이 있습니다. 바로 종이컵이죠. 말 그대로 종이로 만든 컵. 이 종이컵에는 과연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종이의 대표적인 생산품으로 자리 잡은 종이컵. 휴대가 편리해 컵의 대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종이컵 소비량은 연간 약 120억 개. 1인당 하루 평균 3개의 종이컵을 소비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대인에게 가장 친숙하게 자리 잡은 도구 종이컵. 그렇다면 과연 종이컵은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질까요? 우리 생활 속 당연하게만 여겼던 물건들의 재미있는 탄생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종이컵의 공정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찾은 인천의 한 공장. 종이컵의 제조 공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인쇄 공정입니다. 먼저 종이컵의 원단인 천연 펄프를 준비하는데요. 종이컵 원단은 폴리에틸렌이라는 합성 수지 필름이 얇게 코팅되어 있습니다. 종이컵의 훼손을 방지하고 사용 수명을 늘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 종이컵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사용 용도에 따른 각각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종이컵에는 그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PE 코팅이 되어 있는 종이 재질과 PP 코팅이 되어 있는 재질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종이컵은 차가운 음료도 마실 수 있지만 뜨거운 음료도 마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내열 온도로 나눠지는데, PE 코팅은 110도까지의 내열 온도가 되고, 그다음에 PP 코팅은 160도까지의 내열 온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PP 코팅을 되어진 거는 전자레인지라든가 그런 데 사용을 하고, 일반적으로 뜨거운 음료를 사용할 때는 PE 코팅 되어져 있는 그런 컵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폴리에틸렌이란 석유의 원유에서 추출하는 흰색 반투명 물질로 가볍고 딱딱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종이의 단점을 보완합니다. 기존의 종이보다 내구성과 방수성이 높은 종이컵 원단은 절단 단계를 거치는데요. 말려있는 원단을 풀어 종이를 판판하게 고르고 필요한 규격에 맞게 자르는 과정이죠. 다음은 인쇄 단계입니다. 원하는 색의 잉크를 한 가지만 사용해 인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색을 여러 번 덧입히는 방식으로 인쇄하는 과정인데요. 인쇄기의 롤에 각각 안료를 바르면 원단이 롤 사이를 지나며 필요한 색을 차례대로 덧발라 색을 완성합니다. 이 원리를 통해 원하는 디자인과 컬러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인쇄와 동시에 건조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인쇄한 면에 바람이나 열이 아닌 강한 자외선을 이용하는데요. 빠른 건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쇄 단계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인쇄 과정 중 색의 변동이 일어나거나 디자인에 불량은 없는지 수시로 유관 검사를 합니다. 변동이 일어난 인쇄품은 조종판에 정해진 색의 값을 다시 입력해 미세하게 색을 조절하고 불량품을 최소화해 완성도를 높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인쇄 단계가 끝이 납니다. 인쇄 공정의 마지막 공정인 재단 단계. 종이컵의 모양으로 동그랗게 말기 위해 부채꼴 모양으로 자르는 단계입니다.
종이컵은 사용 용도에 따라 다양한 크기로 제작되기 때문에 인쇄 원단을 자르는 날판을 종류별로 제작하는데요. 이 부채꼴 모양의 날판이 원단을 강하게 누르는 힘으로 간단하게 재단됩니다. 이제 재단된 원단은 부채꼴 원지만 분리한 후 다음 공정으로 넘어갑니다. 분리 후 남은 탈지는 바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휴지 공장에 재활용된다고 하네요. 종이컵 제조 과정 두 번째는 성형 공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종이컵을 만드는 공정이죠. 종이컵을 만드는 제조 공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종이컵을 만드는 과정 중에는 접착제가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그렇다면 이 종이 원단을 고정하고 부착하는 과정은 과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성형 공정은 인쇄 공정과는 다르게 공정 단계가 간단합니다. 먼저 부채꼴 모양의 종이 원단을 성형 틀 몰드를 이용해 컵의 형태로 만듭니다. 이때 종이에 코팅된 폴리에틸렌의 기능이 다시 한번 발휘하는데요. 폴리에틸렌을 고주파를 통해 고온으로 가열하면 필름이 녹아붙으며 접착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종이컵에 밑지를 부착하는 것 또한 같은 원리입니다. 동그랗게 재단한 종이를 컵의 바닥 부분에 합지시키는데요. 밑지는 고주파 대신 성형 틀을 가열해 폴리에틸렌을 녹여 접착합니다. 접착제를 쓰지 않는 이유는 종이컵이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위생에 민감한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밑지 작업이 끝나면 컵의 제일 윗부분을 바깥쪽으로 동그랗게 말아 컵 입술을 만드는 커링 과정을 거칩니다. 커링 과정은 단순히 입술이 베이는 것을 방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종이컵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 힘을 더하는 것인데요. 이 커링 부분이 컵의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성형을 마친 종이컵은 강한 바람의 압력을 받아 포장기계에 연결된 호스 안으로 이동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미세먼지와 이물질이 제거된다고 합니다. 열을 맞춘 종이컵은 다시 한번 유관 검사를 거칩니다. 커링이 말리지 않거나 컵의 높이가 맞지 않는 불량품을 제거하는 것이죠. 이렇게 완성된 종이컵은 포장을 하는 것으로 모든 공정이 끝이 납니다. 음료가 새지 않고 뜨거운 온도를 견디며 쉽게 형태가 무너지지 않는 종이컵. 종이컵의 편리함은 절대 단순하지 않은 공정과 과학 원리 속에서 탄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음료를 따라 마시는 용도부터 음식물을 담아내는 용기까지 이미 다양한 쓰임새로 우리 생활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종이컵.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제작되는지 알았지만 한 장의 종이로 시작해 컵이 되어 우리 손에 오기까지는 수많은 공정 과정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생활 속 도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사이언스 오브 메이킹.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